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진의 가족과 지인까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입니다. 의료진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또 다른 의료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 모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과 지인까지 감염됐습니다. 순천에서도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순천의 한 병원에서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의료진 1명이 확진된 이후 동료 의료진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분석 결과 국내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전체 접종 완료자의 0.03% 수준. 방역당국은 한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이 연이어 감염되고 주변인까지 확진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진료를 받은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험 시설에 해당이 되고 우리 의료기관 종사자분들께서 어려우시지만 특별히 그 동선 관리라든지 또는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그 방역 수칙. 방역 당국은 백신을 맞고 확진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뚜렷하다며 접종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에는 지난 17일 의료진이 잇따라 확진된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관계자 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병원 관련 확진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 3명과 가족과 지인 등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4명, 나주 3명 등 6개 시군에서 모두 12명이 확진됐는데 순천에서는 지난 17일에 이어 백신 접종을 마친 모 병원의 의료진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담양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3명이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담양군은 어제 오전 담양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40대 여성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후에는 20대 남매 2명이 백신 접종 후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접종한 화이자 백신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의료기관 노조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목포 순천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해 전남대, 조선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노조가 전국 보건의료노조 지부들과 함께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의에 동시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현금 수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은행 직원들이 신고해 막았습니다. 이 여성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았던 겁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농협 창구. 62살 강모 씨가 다급히 자리에 앉더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은행 직원이 수표는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현금을 고집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실랑이.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000원권, 50,000원권도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으로만 출금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그럼 수표로 가져가시는 건 어떠시냐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고객님도 무조건 현금으로만 주시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강 씨는 은행을 찾기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출 사기형 수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대출받았던 2,20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강 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직원분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천만다행으로 저 여직원 만나서
정말 그 보이스피싱을 면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들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월까지 모두 10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등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거진 28억 원대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납품 비리 사건. 이른바 안마커튼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남교육청 전현직 공무원만 38명에 달합니다. 이 중 12명은 관급자재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현금과 뇌물 등을 받고 납품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26명은 업자로부터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선물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1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깊이 연관된 전남교육청 시설관리과 팀장 김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학교 관급자재 납품업체 알선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는 대로 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시설관리과 기획팀은 김 씨 이전에도 전임자가 같은 비리 혐의로 구속돼 더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심에서 김 씨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달청 계획 내용과 달리 사양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최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교육 수요자나 어떤 그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장서군 교육감이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진행됩니다. 시도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선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수능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광주 광산구가 오는 10월 1일까지 광산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물을 공모합니다. 지역과 연령 제한은 없고 광산구의 관광과 먹거리, 볼거리 등을 담은 창작 영상물을 1분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평군이 오늘부터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 현미경 검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한평군은 꽃눈 분화가 되지 않은 모종을 일찍 심으면 딸기 수확이 늦어질 수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이 황룡강 일대 가을꽃 파종을 마쳤습니다. 백일홍과 코스모스 등 가을꽃의 개화 시기는 다음 달 중순으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안군이 일로 회산 100년지에 지역 주민에게 기증받은 수석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산 100년지 2층에 들어선 수석 전시실에는 수석 1,5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가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는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내에 오는 2023년까지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센터에는 노사민정사무국과 노동상담실, 건강증진실들이 조성될 예정이며 노사 상생을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12대 공약과제 75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북권역 중추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부지의 그린 스마트시티 건설,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달빛 고속철도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 등도 지역 수건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임금 협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 공장에 이어서 곡성 공장에서도 농성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는 어제 오전부터 노조 간부가 아변 공정이 이루어지는 크릴룸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공장에서도 사흘째 크릴룸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공장의 점거 농성으로 타이어 생산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조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이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민사 3부는 금호타이어 전 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의 첫 변론기일을 어제 열고 회사 측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 감정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2013년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노동자 측이 일부 승소한 뒤 2심에서는 회사 측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추가 임금을 지급한다고 경영난이 생길 거라는 근거가 없다며 지난 3월 사건을 다시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당은 안전점검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를 관련법에 담아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신안 등에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300m 안팎을 보이는 곳들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고요. 지역별로 강수량이 차가 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 선선해졌습니다. 광주가 20도, 영광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광양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고요.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 28도, 강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이면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다음 주 주말까지 길게 가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